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 밥 먹고 나면 꼭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어. 혹시 최근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도 조절되고 혈압도 정상이었고 식단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다면 저는 40년째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한 달 전 평소에 정말 철저하게 건강을 챙기시던 79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당 수치도 혈압도 심장도 문제 없었습니다. 의상 징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CT, 혈액 검사, MRI까지 다 해봤는데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단서를 찾은 건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저녁엔 뭐 드셨어요? 그 답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를 쓰러뜨린 범인은 병도 바이러스도 아닌 바로 식탁 위의 일상이었습니다. 젊을 땐 아무 문제 없었던 평범한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는 조용한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식탁에도 냉장고에도 이 조용한 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건강식, 자연식, 몸에 좋다는 말로 포장돼 있죠.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에는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걸 모른 채 계속 드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위험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었던 음식들 중 실제로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5가지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시작 전에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평범한 음식들 중 일부는 설탕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조차도요. 아니, 그걸 왜 지금 와서 말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그리고 직접 제 몸으로도 느끼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 특히 7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 해독 능력, 면역 반응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튼튼한 위장에서 충분한 위산이 분비되어 단백질도 잘 소화하고 간에서 독성 물질도 거뜬히 해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은 60% 이하로 떨어지고 간의 해독 효소 작용도 반토막 나게 됩니다. 여기에 위장 운동, 침 분비,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모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젊을 때는 멀쩡하게 넘겼던 음식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 찌꺼기들이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피부 트러블, 혈압 상승, 만성 피로, 어지럼증,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연쇄 반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건강한 음식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79세 할머니도 평소 설탕을 끊고 생마늘을 챙겨 드시고 냉동 도시락으로 저칼로리 식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음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싹이 난 감자.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감자의 초록색 껍질과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의 간은 이걸 해독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간은 이미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자를 먹어도 70대 이후에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까지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감자라고는 생각 못 하시죠. 두 번째, 냉동 가공식품, 특히 건강을 위해 드신다는 저염 도시락, 냉동 야채 볶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저염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수치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짠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짠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짠 음식을 매일같이 먹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과 심장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혈압을 치솟게 만들죠.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이 음식을 드시면 한쪽은 약으로 내리고 한쪽은 음식으로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몸에 좋다.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에 생으로 먹는 마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해 위장 점막에 상처를 내고 심하면 위염, 위궤양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거나 매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뭉친 음식, 즉 떡, 면, 빵 같은 음식들입니다. 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삼키면 제대로 씹히지도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체한 듯한 더부룩함이 계속되고 위장 기능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드맵 식품, 다시 말해 사과, 양파, 콩, 마늘, 밀가루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와 염증을 유발하는데 젊을 때는 괜찮지만 노년기의 장은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잦다면 바로 이 음식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애써 챙겨 드신 음식들이 알고 보면 당보다 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 문제는 단순히 소화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화기관은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조율하는 중심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기관이 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장과 장은 뇌와 신경으로 직접 연결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를 장마이너스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젊었을 땐 뇌에서 위장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 위산 분비도 잘 되고 장 운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고 조금 더 먹어도 배가 편안했죠. 하지만 60세를 지나면서 이 뇌의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위산은 20대의 60% 수준으로 줄고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며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독소 공장으로 변한 장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독성 물질은 장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며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독소가 다시 뇌로 역류한다는 점입니다. 장 속의 유해 물질은 혈액을 타고 뇌혈관을 통과하며 뇌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을 일으킵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별일 아닌데도 기운이 없고 축 처지네. 이런 증상들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가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조리법과 섭취 방식까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땐 생으로 먹던 마늘, 아삭하게 씹던 사과, 후루룩 넘기던 국수,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 반찬, 이제는 모두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싹이 난 감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자체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칼륨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있어 노년기에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죠. 하지만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간 해독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신경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구매할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변색이나 싹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미 싹이 났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시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냉동 도시락, 냉동 볶음밥, 냉동 찌개류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게 아니라 대부분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조미료가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짜게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주말에 한번 밑반찬을 만들어 소분해 냉동 보관해 두세요. 간은 되도록 하지 않고 먹기 직전에 약간의 소금이나 된장, 천연 향신료, 마늘, 생강, 파 등으로 간을 하시면 좋습니다. 냉동식품을 드셔야 한다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트륨 500mg 이하, 첨가물 최소 제품을 선택하고 함께 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것도 꼭 실천해 주세요. 세 번째,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 위염이나 속쓰림, 심지어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볶음, 찜, 국물 요리에 넣어 익히면 자극은 줄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마늘 대신 생강, 양파, 파 같은 덜 자극적인 향신료를 함께 사용하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노년기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 뭉친 음식들입니다. 떡, 국수, 빵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음식들은 침과 잘 섞이지 않으면 위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섭취할 때는 꼭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면류는 최대한 오래 삶아 부드럽게 만든 후 국물과 함께 섭취. 떡은 잘게 썰어 한 입 크기로 작게,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꼭꼭 오래 씹어서. 빵은 단단한 바게트나 크로와상보다는 부드러운 식빵, 카스텔라류가 좋으며 따뜻한 차나 우유와 함께. 그리고 이 음식들을 드신 직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이상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양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위와 장이 부담을 덜 받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드맵 식품, 즉 사과, 배, 양파, 마늘, 콩, 밀가루 등 발효성 당류가 많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장내에서 쉽게 가스를 생성하고 설사를 유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이 이제는 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법과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사과나 배는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서 하루에 반 개 이하만 섭취. 양파, 마늘은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콩류는 하룻밤 불리고 삶은 물은 버리고 새물로 다시 조리. 밀가루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고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 식사와 함께. 이 외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오후 6시 이전에,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밤에는 위장 활동이 급격히 느려져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 조절만으로도 속쓰림과 체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평생 드셔온 음식이라도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요. 다음 문단에서는 그분의 실제 식단 변화와 건강 회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뭘 얼마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7세 김철수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노인성 소화장애, 고혈압,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생마늘 2쪽씩 꼭꼭 챙겨 드셨고 점심은 냉동 저염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죠. 면 음식을 좋아하셔서
저녁마다 라면이나 국수를 자주 드셨고 사과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한 개씩 드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챙겨 먹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죠. 얼굴이 자주 붓고 혈압은 150을 넘기 시작했고 새벽에 속이 쓰려 잠에서 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수차례 찾아가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생마늘은 완전히 끊고 익혀서 국이나 볶음으로만 섭취. 냉동 도시락 대신 주말마다 밑반찬 3-4가지 소분 조리 후 냉장 보관. 면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래 끓여 국물과 함께 섭취. 사과는 하루 반 개로 줄이고 껍질을 벗겨 식후에만 섭취. 콩은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아 드시고 밀가루 음식은 소량만 드심. 저녁은 반드시 오후 5시 반 이전에 마치고 미음이나 된장국으로 간단히.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혈압은 20포인트가 내려갔고 위장 불편감이 전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부기와 체중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무려 8kg 가까이 체중이 줄었는데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몸속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늘 지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성격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삶이 달라졌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지. 이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특별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약을 바꾸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단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음식을 익혀 드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싹이 난 감자, 냉동 도시락, 생마늘, 사과, 떡, 국수 같은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당장 버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자는 초록색이 돌면 바로 버리기. 냉동식품은 성분표 확인 후 나트륨 500mg 이하로. 마늘은 익혀서 떡과 면은 작게 썰고 부드럽게. 포드맵 식품은 소량, 충분히 조리해서. 저녁 식사는 일찍, 물은 자주 조금씩.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5세인 저도 실천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확인하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